세계적으로도 복지 천국이라고 불리는 덴마크에서 일부러 한국으로 건너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덴마크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이제 2년 차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한국 생활 적응기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한국 서울에서 한국계 대기업 회사에 재직 중인 예일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나서부턴 한국인 직장 동료들이나 한국에서 새로 사귀게 된 친구들에게 꼭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왜 살기 좋은 덴마크에서 사회생활을 계속하지 않고 한국에 일하러 왔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당혹스러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했었죠. 한국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덴마크를 마치 꿈의 도시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민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살기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비교하고 느낀 바로는 덴마크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는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듯이 한국 분들은 덴마크에서의 실상을 잘 아시지 못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불편하다면 분명 다시 덴마크로 되돌아갔겠지만 한국에서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덴마크 친구들이나 다른 유럽 친구들 또한 한국에 오고 싶어서 매일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이 올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포함해서 다른 한국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왜 덴마크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좋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최근 유럽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권 전역에선 아시아 나라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 정도를 알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중국은 좋지 않은 이미지로 환경 파괴나 자유를 핍박받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 왔고요. 일본의 경우엔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나라이자 대표적인 동양풍의 문화나 스시나 우동 같은 일식 문화 등은 유럽인들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주목하던 세련된 나라라고 인식되어 있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턴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처음엔 어렴풋이 덴마크 뉴스에도 종종 나오던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박지성 선수나 영국에서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득점왕을 한 손흥민 선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류현진 선수, 롤드컵 우승을 여러 차례 한 페이커 선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기 시작했어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아시아의 선수들의 놀라운 실력 때문에 덴마크 뉴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던 선수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폭발시키게 한 K-팝 아이돌 BTS는 덴마크를 넘어 전 유럽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죠. 잘생긴 외모에 보컬과 안무까지 완벽한 BTS는 유럽의 모든 소녀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 주목을 받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BTS 멤버들이 좋아하는 불닭볶음면이나 라면, 그리고 떡볶이, 삼겹살 등 한식은 유럽에서 히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비비고라고 알려진 한국의 식품기업 CJ의 한국 만두와 핫도그는 건강과 맛을 고루 갖춘 음식이라며 연일 입소문을 타면서 덴마크 마트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발생했었죠. 이게 불과 4에서 5년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물감이 물 안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듯이 한국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퍼져나갔었죠. 4년 전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죠. 부모님 몰래 놀러 다니던 덴마크 클럽에선 한국의 K-팝들이 흘러나왔고 코펜하겐 시내에 있는 한국 음식점은 항상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먹을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방학엔 다들 한국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면서 직항이 없으면 어떻게든 경유를 해서라도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곤 했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코로나가 닥쳐와 한국 여행을 어쩔 수 없이 취소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덴마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정치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문화라도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지만 그런 보수적인 분위기에서도 한국의 문화들이 퍼져나가는 걸 느끼면서 정말 한국 문화의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했어요. 작년 겨울에 친오빠의 결혼식이 있어서
덴마크 본가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한국 식품이나 화장품을 파는 한인마트도 코펜하겐 시내에 생겨 있었는데요. 마트가 오픈하기 전부터 대기줄이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카페가 즐비하게 모여있는 길거리에서는 한국에서 듣던 K-팝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덴마크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에서도 덴마크 실시간 탑10 컨텐츠에는 항상 5개 이상의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순위권에 들고 있었고요. 저도 오징어 게임은 정말 재미있게 잘 보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흥행한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은 덴마크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드라마에 출연한 출연진들의 한국 이름을 덴마크 사람들이 직접 외울 정도로 큰 인기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한국 배우들이 출연한 드라마를 찾아볼 정도였죠.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다 보면 워낙 한국 드라마는 작품성이 좋아서 점점 한국 컨텐츠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당연했죠. 저도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일본의 애니나 스시 같은 일식에만 관심이 있어서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끌렸었죠.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쯤에 한국 문화에 흠뻑 젖어 매일같이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나 영화, K-팝 등 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게 돼서 한국어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시기가 다가왔었죠. 때마침 한국 여러분은 누구나 아실 만한 S전자 기업에서 구인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조건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지원했었죠. 저는 대학교 성적도 준수하였고 한국 조직 문화의 이해도나 한국어도 수준급으로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덴마크 S기업법인에서 일을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4년 뒤 저는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 적극적으로 회사에 어필했고 평소 저를 좋게 봐주셨던 임원분께서 한국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덴마크가 아닌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죠. 인터넷이나 책으로만 접했던 한국을 처음 방문해 직접 눈과 피부로 느껴본 결과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덴마크 뉴스에서도 한국의 공항이 세계 공항 순위 1등이라는 것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 온 적은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속으로는 코펜하겐 카스트럽 공항보다 좀 더 좋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죠. 일단 크기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냥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편의성이나 접근성도 너무 좋았죠. 공항철도나 한국의 다른 중소도시로 뻗어져 나갈 수 있는 교통편은 너무나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나 청결하더라고요. 압도적인 크기의 공항이 이렇게나 깨끗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일 정도였죠. 유럽의 공항 화장실은 가끔 보면 너무 더러워서 사용이 어려울 정도예요. 도대체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악취도 심하고 온갖 정체 모를 쓰레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 내 모든 시설들은 너무나 깨끗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까지 닿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처음 목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닦아주는 기계들이 지하철역에 하나둘 생기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진짜 너무나 청결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 내 모든 교통수단이나 건물, 작게는 골목구석 카페에서까지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덴마크에서도 물론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긴 하는데 하루에 제한 시간이 있어요. 적게는 하루에 1시간, 많게는 3시간 정도죠. 제한 시간이 넘어가면 곧바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끔 모르고 한국 드라마를 핸드폰으로 보다가 와이파이가 계속해서 추가 결제되는 바람에 한 달 통신비만 해도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은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병원, 그리고 늦게까지 영업하는 음식점이나 운동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했어요. 가끔 저녁 늦게 운동을 하고 싶어도
제가 등록한 헬스장에서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했죠. 그리고 늦은 시간에 활동하기에도 한국은 치안이 너무 좋아서 전혀 걱정할 게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늦은 시간 한국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커피를 마시던 운동을 하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만약 덴마크였다면 일단 가게들은 7시가 넘은 시간엔 영업 자체를 하지 않아서 이용 자체가 불가할 뿐더러 드물게 12시까지 영업하는 몇몇 가게들을 이용하다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범죄자들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처음에 한국에서 저녁 늦게까지 노는 게 너무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유를 보장받는 것 같아 너무나 행복해요. 한국에서 좋은 것이 이뿐만일까요? 저는 요즘 옷이나 먹는 것까지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산 물건이 저녁에 도착하는 말도 안 되는 한국 배송 시스템 때문에 저는 완전 중독돼 버렸어요. 물론 한국의 시사에 독보적인 배송 시스템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택배를 받는데 길어봐야 2, 3일 정도 걸리잖아요. 덴마크에서는 기본 10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뭘 사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배송오는 상품의 퀄리티가 좋지도 않아요.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건수도 너무 많고 환불도 쉽지 않아요. 이러니 덴마크에서는 아직도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럼 뭐 하나요? 7시면 문을 다 닫아버리는데요. 조금만 퇴근이 늦어지면 주말이 될 때까지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할 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한국 여러분이 덴마크에서 한 달만 살아보시면 얼마나 불편한지 제대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입맛일 수도 있지만 한국 음식이 덴마크 음식보다 너무 맛있어요. 그냥 맛있다는 표현보다는 맛이 다채롭고 깊다고 해야 할까요? 덴마크 음식은 솔직히 너무 밍밍하고 깊이가 없는 맛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양도 푸짐하잖아요. 덴마크도 한국처럼 바다가 많은 지형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신선하지가 않아요. 물론 직접 물고기를 잡는 현지 지역에 가면 신선하고 맛은 있겠죠. 하지만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한국에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저는 바다가 없는 도시인 서울에서 해산물을 먹는 게 깜짝 놀랐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엄청난 양의 신선한 해산물들이 계속해서 서빙되는데 너무나 맛있었어요. 어떻게 똑같이 바다가 많은 나라인데 이렇게나 해산물 맛 차이가 심하게 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은 물고기를 잡은 현지에서 서울까지 당일 유통하는 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택배도 반나절 만에 받아보는데 한국에서 그 정도 속도는 기본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덴마크에서는 아마 내륙으로 해산물이 유통되는데 며칠은 걸릴 거예요. 땅덩어리도 그리 크지 않은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덴마크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굉장히 편리하고 다채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즐길 거리도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도 제가 한국에서의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건 바로 의료 시스템이에요. 한국 여러분께서는 오히려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덴마크는 복지천국에다가 병원비 무료 아니냐 무슨 말이냐 라고 분명 말하실 건데요. 이러한 천국 같은 복지에도 맹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한 맹점이 너무나 불편하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덴마크에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꼭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제가 느낀 고통은 단순한 복통이 아닌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아프다고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격 진료로 단순 복통으로 진단되면 적어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요. 한국처럼 곧바로 응급실에 달려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응급실에 가서도 위급 환자가 아니면 며칠 동안 방치되죠. 덴마크에서는 원격 진료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복지 예산이 지출되니 이를 줄이려고 만든 꼼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원격 진료를 하는 시스템도 너무 구닥다리여서 커다란 백팩만한 노트북으로 영상통화를 해요. 그리고 원격 진료를 받는데 화질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혈압이나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계가 달려있지만 오류가 너무 잦아요. 때문에 저는 배가 아파 죽겠는데 원격 진료로 단순 복통으로 진단받고 며칠간 집에서 방치됐는데요. 아마 3일 정도 알아 누워 있었을까요? 입술이 보라색으로 점차 물들고 의식을 점점 잃어가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들쳐업고 다시 응급실을 방문해 아이가 곧 죽을 것 같다며 소리치셨죠. 급하게 나온 의사들은 그제서야 심각함을 인지하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들어갔는데요. 제 병명은 원래 단순 급성 맹장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며칠 동안 방치하면서 급성 복막염으로 발전됐고 맹장이 터지고 그 안에 있던 고름이 폐까지 차오르면서
죽을 고비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30분이면 끝날 맹장염 수술이 장차 8시간이 넘는 복막염 수술로 진행됐고 제 몸 안에 있는 고름을 모두 제거하느라 엄청난 장시간 수술이 진행됐죠. 그뿐만 아니라 저는 수술이 끝나고도 2달 동안 배에 호스를 연결한 채로 살아야만 했어요. 몸 안에 남아있는 고름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였죠. 이게 바로 덴마크의 의료복지의 현실입니다. 과연 제가 운이 나빠서였을까요? 저는 분명 저 말고도 아주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날 이후 덴마크에 있는 민영보험까지 가입해야만 했고 1년에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어요. 한국 여러분 절대로 덴마크의 의료복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겪은 이야기가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의료체계는 놀랍도록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의사들은 실력 또한 뛰어났고요. 중동 부자들이 한국에 의료 관광을 하러 온다는 뉴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저는 위산 역류증이 심해서 한국 대학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주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은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의사 선생님께서는 온전히 제 건강을 위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기본적인 치료로 접근해 주셨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병이 낫도록 해주셨죠. 병원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친절했고 접수나 진료도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되어서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한국에서 살고 싶네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덴마크에 돌아가는 게 두려워요. 어떻게 그 갑갑하고 불편한 생활을 견뎌낼지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네요. 제가 이 정도로 한국을 애정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꿈도 있고 요즘 들어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남자분이 있다면 소개시켜주세요. 장황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